2023년 8월 2일 오늘 수요일 새벽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이제 김해 살고 있는 아파트 모습입니다. 외관에 방금 나왔습니다.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세니어 센터, 뭐 영어로 좀 많이 적어가지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고, 어린애들은 이제 그 여름에 놀 수 있는 그 분수대 또는 물놀이터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분수 같은 것도 진짜 뭐 정말 잘 돼 있더라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새로 짓는 데는 엄청 그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내가 기록을 좀 남기는데 내려갑니다.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현재 여기가 629세대인데 한 절반 조금 넘게 지금 입주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안 좋아서 그런가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입주율이 한 절반 조금 넘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라 말을 못하겠네. 오늘은 여기 김해 시내버스가 얼마 전에 이제 버스 노선이 없애버린 것도 있고, 부산에서 김해에서 부산 가는 버스가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새로 생긴 노선을 이제 출근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일찍 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될 입장이니까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부산에서 부산 대신동에서 우리 회사까지 가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한 5시쯤 돼서 이제 집을 나와 가지고 5시 15분쯤 돼서 이제 8번 저 영도 태종대에서 사상터미널까지 가는 그 버스를 타고 사상터미널에서 내리 가지고 이제 경전철을 타고 또 불암역에 내려서 불암역에서 또 이제 한 10분 15분 기다렸다가 7-2번 버스를 타고 또 회사까지 가면은 이제 버스 2번, 경전철 1번, 총 이제 3번을 타게 되고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걸려요. 출근하는데. 물론 그 1시간 반 동안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어디 뭐 그 송금할 때가 있으면은 그 시간에 송금도 하고 또 일기도 그 안에서 씁니다.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은행 업무 뭐 일기장 다 이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일기도 그때 쓰고 또 이제 꼭 들어야 될 그 동영상 그 유튜브 강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쁘죠. 시내버스 요즘 뭐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막 추울 정도거든요. 으시시시하게 추울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8번 버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산 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봐야 될 동영상도 있고 정말 요즘에는 또 이제 봐야 될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봅니다. 예, 삼김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1990년대 그 중반에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 그걸 보고 그러면 코리아 게이트 그것도 봅니다. 보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오치성, 김종필, 이후락이, 차지철, 그 많은 그 전두환이도 있고 노태우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당시에 박정희 살아있을 때는 장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 개헌할 그 무렵, 그 당시에 그 김영삼, 김대중 그 총재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보면서 또 미래도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22번 새로 나온 버스거든요. 7월 29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오픈했는데, 여기 이제 김해요 3개에서, 가락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지사과학단지로 해서 명지 신도시, 걸로 한 바퀴 도는 그런, 버스인데, 1시간 넘게 걸리겠더라고 보니까. 1시간 10분인가 20분 걸리겠던데, 그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가면은 우리 회사까지 가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 전에 한 번만 타면은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한 50분 정도 단축이 되고 버스도 한 번만 타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122번 버스를 타고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이제 첫날이니까 내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침 이사를 왔는데 시내버스도 이제 122번이 새로 생겨서 두 번, 세 번 안 갈아타고도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 서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안 아파트 옆에가 서희고, 오른쪽에는 한라 비발디인데, 이제 버스가 여기 여기서요. 우리 집은 여기 조금 떨어져가 있고. 오늘 처음 타봅니다. 방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를 딱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봉규 씨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있던데, 그것을 보선 때 같으면 다 보았을 건데, 지금은 내가 이제 유튜브로 좀 찍는다고 잠시 한 1, 2분 듣다가 말았어요. 요거 이제 유튜브 찍고 난 다음에 또 일기 쓰고 난 다음에 차 안에서 일기 쓰면 되거든요. 일기 쓰면 되니까 일기 쓰고 난 다음에 저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님의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김장훈 박사님이 올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대천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봉규 씨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장면이 한 번씩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하늘궁에 이제 그 청년들, 본자 스튜디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신인님과 한번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대화하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전체의 대천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그 과거에 신인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을 편집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아주 잘 만들었던데, 하늘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역사, 그 배경, 그것만 딱 추린해 가지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주 그네 잘 봤어요. 거기 강의가 993회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회 하기 전에 이제 거기 만들어진 것은 2015년도 강의 거예요. 그때 하늘궁이 만들어진 하늘궁에 이제 오게 된 그 배경,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은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제 보니까 검찰에서 검사 이름이 김영철인가 이런 것 같은데, 검사들이 지금 현재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랬으니까 달도 차면 기울어진다, 이제 이것 말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차지철이가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그 역사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또 이제 서거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고. 달 노래도 있잖아.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리고 보름달 되고 나면은 그것이 그다음부터는 보름달이 만땅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울어지잖아. 그거는 뭐 더운 것이 이제 극한 상태까지 가잖아요. 지금 초복, 중복, 말복이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그 더운 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는 차온 것이 오잖아요. 뭐든지 꽉 들어찼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뭐, 그리고 저게, 1971년도에, 그때, 5, 6, 7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1971년도에 이제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10월 2일 날 김성곤하고 길재호, 백남호, 김진만 요 4인방들이 이제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아주 험한 일을 당하거든요. 누구 말대로 바지에 뭐 진짜 뭐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하여튼 엄청 험한 일을 당했어요. 뭐 반 죽는 거지, 뭐 반 빙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강을 확 잡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SK 이제 김성곤 그 4인방이지, 4인방의 파워가 극한 상태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4인방이 겁이 없었을 때예요. JP 이제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4인방을 키웠는데 키워도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4인방의 세력을 좀 이렇게 꺾어야 된다고. 꺾는 과정에서 오치승이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래 오치성을 이제 신민당과 이제 4인방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회의만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4인방의 이제 몰락을 가져오는 거죠. 참 누구 말대로 직사게 얻어 터졌어요. 완전히 그 날짜로 바로 공화당에서 제명 처리가 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검찰이 말이에요. 검찰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선거가 몇 년 전에 있었다고. 거기 지금은 대표가 이재명이고, 이재명 되기 전에 이제 대표가 송영길인데, 송영길이가 이제 송영길이 전에는 대표가 누구 모르겠네. 이낙연이고, 있다가 이낙연이 이전에 이제 추미애고, 아마 그렇지. 추미애, 이낙연, 송영길, 이재명 아마 이런 순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송영길 그 대표 될 때에 이제 대표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을 할 때 그 돈이 좀 이렇게 흘러갔다, 이래서 돈봉투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뭐 묻은 개가 무엇을 욕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이제 국민들로 볼 때는 돈봉투 이라면은 뭐 지금 엄청 그죠 뭐 진짜 뇌물 받은 아주 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송영길이 첫건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구속 영장을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국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체포 동의안에 이제 부결이 됐다고 그러면은 말아버려야지 또 재차 그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그 김영철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주동이 돼서 하는데 내가 지금 언젠가는 그 한명숙이라고 있다. 한명숙 그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그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 그 국무총리가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깊이 뭐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무언가 볼 때에 검찰이 너무 조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차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전국을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 이거 볼 때에 이것이 이제 달도 차명 기구잖아. 근데 이 너무 커진 거야. 검찰의 권력이 처음에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막 그 있을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서열이 아마 내가 볼 때는 30위 안에도 안 들어갔을 거야.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산을 아마 10번째 안에도 안 될 거야.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왜냐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안사가 있잖아. 보안사, 중앙정보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욕설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권총이 그냥 그대로 이마에 갖다 대고 그런 판이니까 그랬는데 결국 검찰이 이제 그 전두환 시대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말기쯤 돼가지고 노태우하고 전두환이를 이제 구속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조사를 하게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안단 말이야, 검찰에서. 그 뒤로 김영삼 아들, 그리고 김대중 아들,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말년에 말이에요. 그 검찰 조사를 받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알기를 개 우습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검사들 천국이 됐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만땅호가 찼다고 지금 해다가 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검사들이 이제 조작 날조, 허위 날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일 처리된 것이 이제 박근혜 박근혜 구속될 때에 그 태블릿에 대한 것을 조작, 허위 날조를 한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이제 탄핵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태블릿을 검사들이 조작, 날조했다, 위정했다, 모해 위정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국은 이렇게 엄청난 그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2번이 오네요. 진짜 타야 됩니다.